늑대는 집단을 이루며 무리지어 사냥하는 동물입니다. 그런 늑대에게 최대의 천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역시 무리지어 살며 생활 범위가 늑대와 겹칩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충돌은 필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공존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늑대가 자발적으로 인간들의 사회 속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우린 그 늑대를 개라고 칭합니다. 개라고 불리는 늑대는 인간들에게 복종하고 애교를 부리며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개가 인간들의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소외되었을 때 혹은 스스로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뛰쳐나왔을 때 그 늑대를 늑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들개라고 부릅니다. 영화 들개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 제작 연구과정 6기 졸업작품 장편영화로 김정훈 감독의 첫 작품입니다. 왓챠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꽤 재밌었습니다. 특히 변유한 배우와 박정민 배우가 출연해 암울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덕분에 제가 본 공포영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영화였습니다. 현실보다 무서운 공포는 없으니까요. 이래서 한국 영화 아카데미 작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셜포비아도 그렇고 파수꾼도 그렇고 보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말이죠. 라스 폰 트리에나 아리에스터 영화보다 이런 영화가 더 보기 힘들더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해볼까요? 인간이 가장 실존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취업이 안 된 백수일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품기 때문이죠. 난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닐까? 남들은 사회에 적응하고 살고 있는데 난 왜 이럴까?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람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돈은 벌어야 하는 건 둘째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것이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처럼 보이거든요. 인간은 왜 불안에 빠질까요? 자신의 존재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취업에 성공해 직장에 다닌다면 본인에게는 목적과 행동의 방향성이 생깁니다. 목적이란 월급을 받기 위해서고 행동이란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인간은 버틸 수 없습니다. 내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살려는 의욕은 쉽게 사라집니다. 인간은 의외로 고통스러운 삶을 버틸 수 있지만 희망을 잃으면 쉽게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업률 증가와 자살률 증가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전 인간의 사회적 단계를 늑대계의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늑대는 가족 단위로 살아갑니다. 인간 역시 사회로 나아가기 전에 가족이란 단체에서 복속되어 교육을 받고 양육되어집니다. 그리고 다 성장하면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가족들의 품에서 벗어나 문명사회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상사에게 애교를 부리며 회사의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즉 사회의 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에 종속되지 않는다면 개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들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로서 개가 되고 싶어하고 가족을 꾸리는 늑대가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도저도 못되면 들개가 되고 맙니다. 들개는 인간 사회에서 해로운 동물입니다. 주인에게 간택받지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어린아이들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백수가 뭐가 위험할까요? 일을 안 하는 게 죄일까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죄입니다. 산업혁명 초기에 정신병자를 뭐로 구분했을까요? 일을 할 수 있느냐 마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조현병 환자나 정신병자들을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과 소통하는 존재, 매개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할 수 없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직업은 인간에게 목적이 되었습니다. 직업은 실존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문제, 공동체 유지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직업이야말로 현 문명사회에 적응을 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었으니 사회 초년생에게 커다란 압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 들개의 주요 인물, 생산자 정구와 집행자 효민이 있습니다. 정구는 어릴 적에 자신을 학대한 선생님에게 복수하기 위해 직접 폭탄을 만들어 터뜨립니다. 정구는 늑대 시절 이미 인간 사회에 이빨을 드러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간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정구는 사제폭탄을 만드는 것으로 삶의 존재를 스스로 정합니다. 물론 스스로 정하기보다는 이미 이빨을 드러낸 본능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지 못할 뿐
누군가를 물어주길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빨을 보고 대신 누군가가 물어주길 바라는 듯 누군가 자신의 폭탄을 터뜨려 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 눈앞에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 효민입니다. 효민은 확실히 반사회적 인물입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을 꿰뚫고 세상이 정한 규칙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무시하며 법을 요리조리 피하며 살아갑니다. 정구는 그런 효민이 자신의 폭탄을 터뜨려 줄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정구의 행동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폭탄을 만들고 폭탄이 터지길 바랍니다. 단순히 폭탄이 터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자신의 폭탄이 터지는 것을 보길 바랍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다치거나 발견당하는 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먼저 효민에게 폭탄을 줬는데 효민이 폭탄을 터뜨리는 방식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보면 정구는 테러나 반달리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폭탄을 넘겨주면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요? 그럼 왜 정부는 폭탄을 만드는 것일까요? 자신의 목적을 임시 방편으로 정하는 것으로 실존적 불안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사회에 불만이 있었다면 직접 폭탄을 터뜨렸을 것인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임시 방편으로 실존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들깨가 되는 것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말로 폭탄 때문에 사람이 다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폭탄 테러범이 되어 직업을 갖지 못해 평생 자신의 존재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정구는 그런 게 싫습니다. 하지만 터지지 않은 폭탄을 만드는 것은 임시 방편으로 폭탄 생산자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반드시 자신의 폭탄이 터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존재를 세상이 알기 때문입니다. 폭탄이 터지지 않는다면 폭탄 생산자로서 의미가 사라집니다. 정구는 존재 목적을 위한 취업을 성취하기 전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폭탄을 만듭니다. 하지만 효민은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아니, 목적이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것입니다. 실존을 부정하는 존재입니다. 자신만 부정하냐고요?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 전부를 부정합니다. 사회 체계를 무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며 반달리즘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정구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폭탄을 만들고 효민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폭탄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만약 정구와 효민이 동일 인물이라면 효민의 뿌리는 없고 집도 없고 지문도 없고 대포폰을 씁니다. 효민의 어머니가 영화에 등장하지만 정구의 어머니가 영화에 등장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일종의 영화적 트릭이라고 봐도 어색할 게 없습니다. 소심한 사회초년생과 반달리즘 아니키스트라면 이거 완전 파이트 클럽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저기서 폭탄을 터뜨리는 인물이 다름 아닌 정구라는 소리가 됩니다. 정구가 효민을 만나는 접점은 언제일까요? 조교로 채용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만나게 됩니다. 효민은 취직이란 문제에 구속받지 않으며 반사회적 태도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구는 효민을 동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의식적으로 효민을 따라할 확률도 어느 정도 높습니다. 남들에게 폭탄을 줬는데 아무도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집행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집행자가 되었다가 차짓 잘못 걸려서 더 이상 취직 활동을 못한다면 안 되니까 스스로 집행자의 모습을 억누릅니다. 이런 모순된 입장이 부딪혀 효민이라는 자아가 분리되고 만 것이 아닐까요? 효민이 정구에게 죽은 이유 역시 정구는 취업에 성공했으니 더 이상 폭탄 제작 및 폭발이라는 임시 방편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폭탄이라는 존재 가치 증명은 직업이라는 최종 목표에 발목을 잡으니 효민이라는 자를 죽이는 것으로 들깨가 아닌 개로 편입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현대 자본주의와 경쟁 사회를 비판하는 파이트클럽과 같은 아나키즘 영화일까요? 아쉽게도 파이트클럽? 그건 영화 속 이야기야, 현실이 아니야 라고 말해줍니다. 파이트클럽은 자본주의라는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라는 이야기지만 그런 혁명 이야기야말로 헛된 이야기임을 이 영화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혁명은 없다. 이게 현실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혁명은 철없는 사회 초년생의 불평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들깨가 관견병 취급을 받는 듯 반사회적 반달리즘 운동이 테러 범죄가 되는 듯
백수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듯 정구는 효민을 동경하지만 결국 작별을 고하고 맙니다. 걔는 들깨를 동경할지도 모릅니다.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사회 시스템에 복속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존재. 하지만 그런 존재가 인간의 문명 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맙니다. 들깨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버린 음식 쓰레기일 뿐입니다. 또한 인간과의 경쟁에서 진 늑대는 자유를 동경하면서도 고급 사료와 간식을 원하는 존재, 애완견이 될 뿐입니다. 슈카월드를 보다 보니 글로벌 대한민국 행복 순위 영상을 봤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행복의 불평등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거나 증명하거나 아니면 나락.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본인의 존재, 가치 증명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점점 내려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피셜 연령 불문 청년들은 불행하다는 압도적 수치가 나오는 형편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구 말처럼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로 덮어야 할까요? 이상 사회로 나와 폭탄을 짊어든 채 거리를 방황하는 청년들을 그린 영화 들깨였습니다.